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수 2 새로운 내용 공부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평면좌표죠.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평면좌표. 평면좌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점, 그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 보세요.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1이 있고 5가 있습니다. X축 위에 1과 5가 있어. 그러면 이 1과 5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 4라고 말하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에 1이고 여기에 5면 이만큼의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고 5라고 한다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거리 얼마? 대답 아는 사람은 지목할게요. 귤이 얼마예요? 6이요. 오케이, 6.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치? 자, 그런데 x1하고 x2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x1하고 x2의 거리를 물어보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좀 전에 거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큰 거 빼기 뭐라고 얘들아? 작은 거야. 거리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그런데 x1하고 x2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 x1이 큰지 x2가 큰지를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x2에서 x1을 빼고 여기다가 뭐를 씌워버리자? 절대값을 씌워버리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2라고 4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4 빼기 1 해가지고 3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1 빼기 4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1 빼기 4 하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 절대값 씌우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3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당연히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알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돼요. 알겠어? 그런데 두 점 사이의 대소관계를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뺀 다음에 뭐만 씌워주면 된다?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지? 자,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x1이 더 크다면 x1 빼기 0 하면 되는 거고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x1이 될 거야. 그런데 0이 더 클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빼고 나서 얘는 의미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얘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 물어보면은 일단은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기준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모를 때는 그냥 뺀 다음에 어떤 거 처리만 해주자? 절대값 처리만 해주자. 절대값 처리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리라는 거는 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음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마이너스 5km야 이런 거 없어. 그치? 항상 거리라는 거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5가 3보다 큰 거 아니까 5 빼기 3 해가지고 2 하시면 되겠죠. 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3 빼기 마이너스 2 하면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5다. 사실 0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주어진 거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5구나 라고 말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제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좌표라는 거는 누구하고 누가 존재합니까? x값과 y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a라는 친구를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친구를 x2, y2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여기가 x1, y1 얘가 x2, y2 하는 거고 여기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K라는 친구는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가 이 길이를 M, 얘를 N이라고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해볼까요? K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M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아요? 피타 아저씨 정리 잘 몰라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래 안 그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 이게 피타 아저씨가 알려준 거잖아. 그치? 잘 모르겠으면은 잘 모르겠다 얘기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피타식으로 알려준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m이라는 거는 뭐냐면 m은 x2가 일단 x1보다 큰 거 내가 알 수 있으니까는 x2에서 x1을 뺀 게 바로 m이고 이거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뭐냐면 y 값을 말하는 거니까 y 큰 거에서 y 작은 거를 뺐네요. 그러니까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래서 k제곱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인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런 식으로 k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풀마하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거리라는 거는 누구는 없습니까?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뭔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 얘기야.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리는 루트 하시고요.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빼고 그거의 제곱. 알겠어? 그러면 4에서 2를 빼니까 2. 그거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큰 거에서 y 작은 거를 빼. 알겠어? 그러면은 1에서 마3을 빼니까 4가 될 것이고 제곱하니까는 1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루트 20이 되니까 4 곱하기 5 해가지고 2 루트 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정리하면 루트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뺀 거 제곱 더하기 y 큰 거에서 y 작은 거를 뺀 거를 제곱. 이게 바로 내가 찾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얘는 뭐 00일 때는 사실은 0은 의미가 없어요. 0은 더하든 빼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루트 씌워주시고 x제곱, y제곱, 4제곱, 3제곱, 16에다가 얘가 9니까 루트 25가 돼서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수직선 위에 세 점 A가 이렇게 있고요. 마삼, 3, X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성립할 때 X값을 한번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일단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 AC의 길이라는 거는 A가 마3이고 얘가 X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만 마3에서 x를 빼면은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그냥 x에서 얘를 빼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러면 AC의 길이라는 거는 x에서 마3을 빼는 건데 빼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고 했지. 그러니까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왜? 마3이 클지 x가 클지 뭐 하니까? 모르니까. 모를 때는 그냥 뭐 편한 거대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요. 자, 이거와 2 곱하기 자 이제 BC입니다. BC면 얘가 B고 얘가 C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워주고요. X 빼기 3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자 이렇게씩 세우는 거 다영아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네. 규리 알겠어요?
이게 따라가지 마. 모른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예단이 알겠어? 가연이도? 응. 자, x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나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라고 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첫 번째, a equal b. 그쵸? 두 번째, a equal 마이너스 b. 이거 알아, 몰라? 잘 몰라? 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체크를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네 번째,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 네 가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a는 양수니까 그냥 a로 나오면 되고요. b도 양수니까 b로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a는 양수니까 a로 나오면 되고요. b는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얘는 세 번째는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오고 b는 0보다 크니까 b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a,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b로 나오면 되겠지. 자, 이 친구 정리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넘겨주면 a 이꼴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두 개가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똑같은 거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없애버리면은 a 이꼴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같은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다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둘 다 씌워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야. 하나는 a가 b인 경우, 이렇게 이 바깥에 거.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 안에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절대값 두 가지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 자, 절대값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몇 가지로 계산하면 된다? 두 가지로 계산하면 된다고. 앞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는 부호를 뭐해서 바꿔서 나오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쪽이 2x 빼기 6이야. 그래서 x 더하기 3이 2x 빼기 6이니까 넘어가면은 x는 마육 넘어가니까 9 이렇게 답이 하나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요.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잖아. 그러면 넘어가면은 3x가 3 넘어오니까 3이 돼서 x값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개의 답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자,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 알겠지? 둘 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별 이퀄 동그라미하고 별 이퀄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네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 이거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일 때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자, 거리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루트 10이라는 거는, 거리라는 거는 루트 씌워주시고요. x 큰 거에서 x 작은 거 빼라 그랬지. 그러면 3에서 1 빼고 그거를 제곱한 거니까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도 y 큰 거 작은 거를 빼는 건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a에서 0 빼는 거니까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양변 제곱하시면 루트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1 넘겨주니까 a 제곱이라는 게 9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a라는 거는 풀마 3이 되는데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답이 된다?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a가 3,-2, b가 1,-4 라고 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얘들아. a가 3,-2고요. b가 1,-4라고 했어. 알겠어? 그러면 x축 위에 뭔가 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치? 많은 점들이 있는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이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에서 지금 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x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쵸?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y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p라는 좌표를 0,a라고 놓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여기를 갖다가 a, b라고 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x축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y값은 0이고 만약에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맞게 x축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 0이라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아. 결론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얘들아?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는 공식이 루트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 안 그래? 루트 들어가면은 보기 좋아, 안 좋아? 보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제곱해줘도 괜찮겠지? 제곱해주면 루트가 뭐 할 거니까 날아갈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는 PA하고 PB가 같다라는 거 당연한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제곱을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고 나면은 PA의 제곱이라는 거는 P가 이렇고요. A가 이렇게 되니까 X부터 X값에서 X값을 빼고 제곱 더하기 Y값에서 Y값을 빼고 제곱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는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2가 되고 제곱하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PA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PB의 제곱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야. X값에서 X값을 빼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4가 될 것이고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두 개가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9에다가 4 더하니까 플러스 13이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 1에다가 16 더하니까 플러스 17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작은 애가 큰 쪽으로 넘어오니까는 4A가 될 것이고요. 17이 넘어가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P라는 좌표를 내가 처음에 A, 0이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뭐가 될 수가 있어?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문제처럼 자, 같은 거리에 있다. X축 위의 점이 P다 라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뭘 기억하냐면 PA는 PB 이거를 물어보는 게 맞기는 해. 알겠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계산상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곱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A가 이렇고요, B가 이렇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Q의 좌표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Y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X값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Q의 좌표를 여기다 뭐라고 넣을 거냐? 아, 0, 뭐 B라고 나볼까요?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0, 뭐 A라고 하면 상관없고요. K라고 한번 나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Q의 좌표를 0, K라고 넣을 거야.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뭐라고 얘들아? AQ하고 BQ가 같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제곱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럼 AQ라는 거는 3에서 0 빼는 거니까 제곱하니까는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고 K니까 K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되겠죠. 어차피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BQ입니다. 마사하니까는 얘는 뭐 그냥 4, 16 이렇게 되겠네요. 0에서 마사를 빼든 마사에서 0을 빼든 0 빼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럼 제곱하는 거니까 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K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K 값 구하는 문제니까 뭐 어려울 건 없겠지. 한번 해보면 자 앞에 얘부터 해볼게요. K 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25에다가 9니까 3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 해보면은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가 16 더하니까는 20이다 이렇게 되죠. K 제곱 날라갑니다. 너 넘어오니까 14K가 되고요.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가 돼서 결론적으로 K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0, 마이너스 1이 내가 구해야 되는 Q의 좌표. 중학교 2학년 때 좀 배웠는데요. 삼각형의 외심과 외접원. 외심 들어봤나요? 외심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야. 알겠니? 외접원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 있겠지. 바깥으로 접하니까는 바깥 외자 써서 외 접한다. 접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안으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내접원이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이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불러? 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2 때 우리는 외심도 배우고 뭐도 배웠어? 내심도 배웠다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은 뭐 내심은 내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외심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왜 외심을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바깥으로 이렇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 외심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되나?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어디까지 길이가 같다고? 꼭지점까지 길이가. 알겠니? 왜 같을까? 이게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심을 이번 단원에서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외심을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P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우리는 삼각형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P의 좌표를 내가 알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단계는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유도 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아니 듣고는 있는데 세울 때는 너무나 좀 그래 집중해서 막 좀 들어서 짝짝 막 좀 올려야지 점수. 자, P를 갖다가 A, 내가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그럼 내가 식을 당연히 몇 개 세워야 돼? 2개를 세워야 내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접원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PA나 PB나 PC가 서로 다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어쨌든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을 2개를 세워야 되니까 나는 첫 번째로 니네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제곱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뭐하다고? 편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네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PB 제곱하고 PC 제곱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A, B식 두 개 나오니까 그거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외심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외심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는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을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겠다. 외심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외심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이 딱 뭐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고1 입장에서 이 단원에서 공부할 거는 딱 두 개야. 몇 개라고? 두 개.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외심에서, 쌤이 방금 말한 거예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심의 위치야. 외심의 뭐라고? 위치. 여기 보시면 예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 내부에. 알겠지? 그리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에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안에 있을 때하고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케이스는 많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직각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는 어디에 있냐? 빗변에. 뭐에? 빗변에 같으니까 중점에 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심의 위치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직각삼각형일 때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빗변의 중점에 바로 뭐 하다는 거야?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야.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심에 있어 라는 말이나, 어떤 삼각형의 외심을 내가 찾아봤더니 어떤 변 위에 외심이 있어. 알겠어? 변 위에 만약에 외심이 있다면 그 삼각형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다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내용 중요해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얘들아? 외심. 일반적으로 삼각형에서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뭐하다고? 같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얘들아? 외심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어떤 변 위에 있다는 얘기야. 어떤 변 위에 있다고, 외심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라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 됐어? 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C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는 시험에 대박 잘 나옵니다. 자, 들어봐. 어려운 얘기 아니야. 들어봐 이거.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삼각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자,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 거냐? 외심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알겠어? 뭐 x, y 대신에 a, b 해도 되고요, 알파, 베타 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 편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라고 한다면 이 외심의 특징에 의해서 외심에서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외심이라는 점 P에서 PA까지의 길이나 PB까지의 길이나 PC까지의 길이가 뭐하다고? 같은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뭐 AP하고 BP가 같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BP하고 CP가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몇 개를 내가 만든다고? 2개를 만들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AP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AP로 하지 말고요.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P의 제곱은 A고 P가 X, Y, 여기 있어. X, Y니까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근데 빼는 거는 항상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는 x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거는 부호를 바꿔서 더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 마찬가지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풀어놓은 게 바로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BP, CP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첫 번째 나는 뭐 할 거냐?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이렇게 놓겠다 이 얘기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요 여기 있는 얘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뭐 x제곱 없애버리고요 y제곱 없애버리고요 4y 없애버리고 정리했더니 얘만 남는다라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니까 x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p제곱하고 cp제곱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bp에 해당하는 여기는 이 친구하고 cp에 해당하는 얘하고 2개를 같다라고 이렇게 놓겠다 이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5라고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x값이 얼마라고 구했어? 1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3x가 6이 돼서 y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온다 그 얘기야. 그럼 x가 1이고 y가 2니까 왜 저번에 외심의 좌표가 1,2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물어봤네요. 반지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PA가 반지름이겠지. PB도 반지름이고 PC도 반지름이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편한 걸로 뭐 하시면 됩니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지? 그래서 뭐 쌤 같으면 얘하고 얘로 하겠다 이렇게 x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2니까 반지름 뭐인 거 알 수 있어? 5가 되겠구나 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한 점 A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얘들아? 변 BC 위에 있다고. 변 BC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얘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외심이 BC 위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되더라?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A B제곱 더하기 뭘 구하라고 하더라? AC제곱 구하래. 그치? 그러면 A B제곱은 이거고요. 이 길이고요. AC제곱은 이 길이가 되겠네. 맞지? 자, AB제곱, AC제곱. 그러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BC제곱하고 똑같나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그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BC제곱을 구하라는 거고 BC는 자 여기가 R이면 얘도 R이고 얘도 R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C 길이라는 거는 2R이 되고 2R의 제곱을 구하니까 4R
제곱이 얼마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 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A하고 P의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어리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R 제곱에다가 4만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하시고 R 제곱에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 제곱하니까 9가 될 것이고요.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래서 4 곱하기 13 해가지고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52가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덕분에 이제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얘가 직각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외심에서 이 각각 A, B, C 사이의 거리가 모두 뭐하니까? 같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AB의 제곱하고 AC의 제곱이라는 거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피타더시에 의해 가지고 BC 제곱하고 똑같고 그러면 나는 AB 제곱 내가 못 구해 AC 제곱 내가 못 구해 이거는 근데 이거의 합은 BC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의 제곱이 합이라는 거는 BC 제곱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고 BC 제곱은 다시 얘가 지름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면 나는 A라는 좌표 알고 P 좌표 알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2R에 대한 제곱에서 4R 제곱이니까 나는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제곱하고 거기다가 4 곱한 게 내가 찾는 답이다 라는 내용이 다 볼 수 있어. 이제 풀리는 거야. 자, 두 점 A가 2,3입니다. B가 4,1이고요. X축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X축 위에 점 P가 있으면 이 P라는 점을 규리야 뭐라고 놔야 돼?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 중점? 아니에요? 아 중점 아니고요. X축 위에 있잖아. 그래서 지금 X값은 알아볼라. 몰라.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A라고 놓고 Y값은 알아볼라.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0이죠 0. X축 위에 있으면 Y값은 0이지. 그러니까 A, 0이라고 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X축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다라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아 나는 그러면은 P라는 점을 A, 0으로 놔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문제는 아예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안 들어. 그럼 내일 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을까? 아니라니까? 그럼 그 다음날 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을까? 아니라고. 그 생각이 들게끔 내가 내 머릿속에 뭐 하는 거야? 주입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야. 주입을 그렇게. 그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수학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쉽겠니? 어렵겠니? 당연히 어렵겠지. 고2 때 배우는 게 고1 때 배우는 것보다 쉽겠어? 고3 때 배우는 게 고2 때 배우는 것보다 쉽겠어? 아니거든. 그냥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수학을 못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내 머리가 나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니까. 가장 큰 원인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나의 못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야. 그거를 바꿔서 정말 제대로 해보고 나서 그때도 안 되면 머리를 탓하라고. 근데 공부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이제 이렇게 A하고 B가 있어. X축 위에 임의의 점. 이 임의의 점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X축이라고 했으니까 X는 내가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Y는 X축 위라면 무조건 Y는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P는 A, 0이라고 내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고 그때 P점에 뭘 구하라고?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은 AP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을 한번 각각 구해보고 두 개를 더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AP 제곱은 뭐냐면 A는 이거고요. P는 이거니까 제곱이니까 루트는 필요 없겠지.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 빼기 0이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p제곱은 마찬가지 a-4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0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다가 9니까 13이 될 것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다가 1 더하니까 17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이거 a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 f a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였던 거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그 문제야 이게 바로. 그러면 쌤이 얘기했잖아. 얘는 분명히 이렇게 뭐 할 것이고 생겼을 거야. 얘가 2차식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일 때가 뭐가 되는 거니?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이 최소값은 a 이퀄 얼마일 때? 이거 표준형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번 시험 범위였으니까. 근데 쌤이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2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러면 반절에 뭐라 그랬어? 부호 반대니까는 여기 있는 a가 바로 3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는 a가 3이니까 좌표는 3,0이 될 것이고, 최소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3 집어넣으면은 제곱 9, 2, 1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36 더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갑시다. 자,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의 결정이야.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A, B의 길이를 내가 구할 것이고요. B, C의 길이를 내가 구할 것이고요. C, A의 길이를 내가 구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어차피 제곱의 합을 가지고 내가 할 거잖아. 그러니까 A, B의 제곱, B, C의 제곱, C, A의 제곱을 가지고 그냥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A,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X에서 X 뺍니다. 얼마죠? 2. 집중. 집중. 왜? 자, X에서 X 빼니까 얼마니? 2. 선생님이 빼고 뭐 하라고 했어? 제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3에서 1 빼니까 2.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4 더하기. 그 다음에 Y에서 Y는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돼요.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야? 4.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16 해가지고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20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얘네 둘이 관계잖아. X에서 X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얼마야? 2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 더하기. 자, Y에서 Y를 빼면 얼마입니까? 6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 36이 돼서 얘는 4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A는 얘네 둘이 관계입니다. X에서 X 빼니까 얼마예요? 3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Y에서 Y 빼면 얼마야? 2가 되겠지. 2.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얼마라고요? 16. 2. 그러니까 4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아니 여기서 5에서 1 뺐네. 그치? 여기가 뭐가 돼? 16이 되겠다. 그치? 5에서 1 빼니까 4 제곱하니까 16. 4에서 2 빼니까 2 제곱하니까 4.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언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을 해보니까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누구하고 똑같아? AB 제곱하고 CA 제곱이 누구하고 똑같아? BC 제곱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두 변은 무언가 이렇게 같고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답을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이 BC니까 여기가 BC가 되고 얘가 이제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라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각 A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시든 또는 BC를 뭘로 하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선택지에도 객관식 풀면 선택지에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진 않아. 각 A가 뭐 90인, 각 B가 90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모양을 구하시오. 각 A가 90인 또는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BC의 중점은 이제 가운데 점을 말하는 거야. M. 그러면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 또는 CM 둘 중에 똑같으니까 이거의 제곱의 2배하고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야. 물론 학교 시험에는 증명을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겠지. 일단은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이 M을 원점이라 생각을 하고 자, 얘를 이렇게 X축 여기를 이렇게 Y축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잡아보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C,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점은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C, 0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여기가 C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이렇게 일단 여러분 세팅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진짜 세팅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자, 세팅을 해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대로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첫 번째 A, B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제곱은 이거잖아. 그렇죠? 제곱이니까 루트는 필요 없고요. X에서 X를 뺀 거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를 뺀 건데 얘가 0이니까 B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이거죠. 그러면은 X에서 X를 뺀 거니까 A-C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B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쌤이 이쪽을 정리 한번 해볼게.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해보면 A 제곱이 몇 개입니까? 2개. 2A 제곱이 되고요. 자, 얘네는 없어지겠죠. 풀마니까. B 제곱도 2개네요. 2B 제곱이 되고요. C 제곱도 2개니까 플러스 2C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변의 결과물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나는 이제 우변을 한번 해볼 거야. 우변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AM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AM의 제곱은 A가 이거고 M이 이거잖아. 그치? M이라는 친구는 0,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M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BM의 제곱이라는 거는 BM은 이거잖아. 이거. 그치? 맞죠? 그럼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그냥 C잖아. C. 그치? C. 그러니까 얘는 C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물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좌변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겠어? 2만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너 뭐 곱해주면 되겠니? 2 곱해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좌변하고 우변에다가 2 곱한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공식이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알겠어? 가운데 제곱 더하기 둘 중에 하나 이거 제곱 더한 거의 몇 배라고? 2배.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가운데 제곱 더하기 절반 제곱 더한 거의 몇 배? 2배. 그게 바로 이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문자 한번 볼게요. 얘는 이거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B가 9예요. 얘가 7입니다. 이 친구가 8입니다. 얘가 8이라는 거는 얘가 4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두 개가 뭐 할 거니까 중점이니까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그랬을 때 AM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 이 얘기야, 지금. 쌤이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왼쪽 거 제곱. 얼마? 81 더하기 오른쪽 거의 제곱 49는 2배 그쵸? 이거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이쪽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나는 AM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x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니? 그냥 이렇게 곱한 게 얼마가 돼? 32 더하기 2x 제곱이잖아, 그치? 32를 먼저 이렇게 빼버릴까? 그 얼마가 남니? 17 남습니까? 그러면 2x 제곱이라는 게 두 개 더하니까 98이네. 뭐가 된다고? 2x 제곱이 98이 되고요. 2로 약분하니까 x 제곱이 49가 돼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x라는 거는 풀마 7이지만 x는 길이니까 플러스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길이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7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점? 내분점. 선물의 내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 길이를 갖다가 M 대 뭐 N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2대 1로 3대 1로 1대 1로 1대 4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나누는 점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내분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 이 내분점이 A하고 B의 좌표를 내가 알면 이 이 P의 좌표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하고 싶다 그 얘기야. 왜 구할까요? 모르겠죠 나도.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 공식이 A라는 점을 x1이라 그러고 B라는 점을 x2라고 하고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내분점 P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미지화 시켜서 얘들아 x1이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x 뭐가 있어? 2가 있어. 그러니까 x1점이 있고 x2가 있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세팅을 좀 해놓으세요. 여기 있긴 합니다. 세팅을 좀 해놓으시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그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 분모는 이 m하고 n을 더한 거야. 그래서 m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분자는 뭐가 되냐면 분자는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알겠지?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mx2가 되겠지. 그거하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곱하는 거 nx1이 되겠지. 이거를 더한 이게 바로 x1하고 x2라는 점이 있을 때 x1과 x2라는 점이 있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이 p의 위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A가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고요. B가 4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를 3대 2로 뭐 했으면 좋겠다고? 내분하면 좋겠다고. 쌤이 아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점 써놓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3대 2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점 P의 좌표라는 거는 쫙 그어주시고 자, 분모는 누가 온다고? 여기 있는 m과 n이 더한 게 온다고. 그럼 얼마가 오면 되겠어? 5가 오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 얼마? 12. 이렇게 곱한 거 얼마? 그치?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5분의 얼마니까? 10이니까. 결론적으로 P라는 거는 어디 위치가 되겠어? 2라는 위치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아. 마이너스 2라고 4라는 점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좌표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야. 자, Q가 아니라 구해볼게요. 분모는 다형. 뭐가 오면 된다고? 그치, 두 개 더한 거 5.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게 곱하면 얼마? 8. 곱하면 얼마? 그치,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그럼 5분의 5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오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AB의 중점을 구하라는 말은 AB의 중점은 얘들아 평균이라는 단어하고 일치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평균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2개를 더했으면 2로 나누고 3개를 더했으면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점은 뭐다?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2개를 더한 거를 3을 뭘로 나누라고? 2로 나누면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내분점이라는 거는 그냥 X축 위에 하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좌표상에도 있을 수 있겠지. 좌표상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X축 위가 아니라 X축, Y축의 좌표상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P점에 이거에 나는 좌표가 궁금해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뭐는 배웠습니까? X축 위에 있을 때 점 구하는 걸 배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좌표상에 있을 때는 그거를 2번 해주면 돼. 몇 번 해주면 된다고? 2번. 즉 X 것들로 한 번 하고 Y 것들로 또 한 번 하면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공식은 여기 보면 공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공식은.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약간 문제 풀이 방식이 이미지를 외우세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A라는 점이 이렇고요. B라는 점이 이렇다.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쓰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 2. 몇 대 몇이라고 얘들아? 2대1, 2대1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의 좌표를 구하면 당연히 X 것도 있을 것이고 Y 것도 있겠지. 갑자기 이모티콘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줄이야 누가 오면 된다고? 3. 그렇지. 3, 3 이렇게. 3, 3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지금 X 거 구할 거잖아. X 거 구할 거니까 앞에 있는 애하고 앞에 있는 애하고 누구하고 X를 곱하는 거지. X를 이렇게. 얼마예요? 2. 됐지?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애고 여기 있는 애.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y 거는 없다 생각하고 x 거만 그냥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뭐가 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5. 됐어? 자 이번에 y 거 해볼 거야. 똑같아. 이제는 앞에 거하고 y 거를 할 거야. y 거. 그럼 2는 뭐가 되겠어? 4. 그 다음에 뒤에 거하고 이쪽 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니? 1,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응? 응, 마일. 알겠지? 계산하는 방식만 아시면 돼요. 하나 더 해봅시다. 뾰로롱 뿅뿅. 자, 1대2로. 뭐로? 1대2. 1대2 이렇게. 아, 이런 거 좋아해? 뾰로롱 이런 거? 별신나라 뾰로롱 이런 거 좋아해? 자, 한번 봅시다. 자,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고? 분모는? 자, 같이 집중. 이거 중요해. 분모 뭐라고? 3. 3,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자, y 거 곱하면 얼마야?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그쵸?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이렇게 돼. 맞나? 맞나 이렇게. 알겠지? 할 수 있겠어? 연습해봐야 돼. 선분의 외분점이라는 거는 얘들아 조금 더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은 외분점에 빠졌어요. 이번에 책이 바뀌면서 행렬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행렬이요? 아, 니네는 행렬 들어갔잖아. 니네 선배들은 행렬 뭔지 몰라. 행렬 그러면 뭐? 행? 자, 뭐 행님? 행? 뭐야? 자 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 B의 중점 M이 이거래. 중점은 뭐라고 얘들아? 평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7하고 A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2로 나눈 게 바로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지. 너무 간단하죠? 그럼 2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 그러면은 네가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 이렇게 구하시면 A는 끝난다 이런 얘기네. 됐죠? 그 다음에 니네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그러면 2대 뭐라고? 3. 이렇게 됐어. A가 우리가 뭐라는 거 알았어 아까? A가 3이었니? A가 3이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구하자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분모는 누가 온다고? 두 개 더하는 거 5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X표 두 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야? 6.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1.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구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고 PQ에 뭘 구하라고? 중점. P부터 구해볼게요. 자, 쌤이 여기다 해볼게.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3. 몇 대 몇이라고 얘들아? 3대2.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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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자,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5. 3, 4, 12. 짱, 마이너스 이렇게. 3, 3, 마이너스 9. 물러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열심히 연습해. 자, 여기는 그냥 뭐야, 이제 그 다음에 1대2로. 1대 뭐라고? 2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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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얼마라고? 3, 3. 곱하니까 얼마야? 4.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얼마야? 마3. 곱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4. 그래서 너는 3분의 2, 너는 뭐가 3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네. 됐니? 규리 잘 보고 있어? 지금 개코 보러 온 거 아니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자 여기 봐. 여기다 뭐 구하라고? 중점. 중점은 뭐라고?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겠지. 그리고 분수 나누면 복잡하잖아. 2로 나누는 거는 2분의 1을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곱하는 거.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분의 뭐가 되겠어? 6에다가 2니까 8 되겠지. 네. 곱하기 2분의 뭐 하면 된다고? 1. 그러면 약분하니까 너는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x는. y는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겠어? 1.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고? 중점의 좌표인 2점이 된다. 이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몇 %냐? 100%입니다. 얘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좌표를 주고 이렇게 두 좌표를 주고 알겠지?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PQ의 뭐를 구하자? 중점을 구하자.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뭘 배웠냐라고 보면은 뭘 배웠습니까? 처음에 외신. 두 점이 있을 때 길이, 그렇죠? 길이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도형이 뭐가 있었나 봤더니 외심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외심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였어? 뭔가 두 점이 있을 때 x축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든지 y축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 공부했었죠. 그렇죠? 또 뭐 했었냐면은 x축 위에 있는데 뭔가 두 점을 정해주고 나서 이거의 최소값. 그치? 이게 여러분들한테 최대나 최소값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이차 함수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차 함수.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는 몰라. 그게 바로 이차 함수야. 아니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 몇 가지가 있어. 내가 뭐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거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쭉 했었고요. 두 번째 스토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내분점. 뭐라고? 내분점. 알겠지? 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